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점이 12월 28일 첫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일이 주는 선물은 걸음마를 떼고 조금씩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설레임인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 그간의 공부들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과정 동안 집중하는 시간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재미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처럼 진행되지 않고 내용은 어려운 경계를 넘지 못해서 버벅거릴 때면 부족함에 맥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서 나누고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늘 짊어지고 있는 등짐처럼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보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또 다른 방법을 구할 테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점점 익숙해지시리라 믿으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도끼를 숫돌에 갈아서 바늘이 될 때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동양 철학이고 술수학입니다.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이 시작이고 책으로 스스로 알아지는 것은 공부의 절반을 넘어서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바람과 햇살 그리고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이 전해주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절로 깨우치게 되는 것, 세월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학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입니다. 이렇게 멋진 학문을 여러분들과 1년 동안 나누게 되었다는 것은 저에게 축복이며 작은 기적입니다. 부지런히 고민해서 알기 쉽게 소통하는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천대육괴 학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천대육괴 초구효의 효사는 초구는 무교해이니 비구나 간증무구일이라. 초구는 해로운 데에 사김이 없으니 허물이 아니라 어렵게 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화천대육괴 초구효는 양효이지만 위가 없는 백성짜리입니다. 초효가 백성의 신분으로서 대우를 하고 있는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해이니에서 무교라는 것은 초구효와 상비하는 구이효나 응하는 구사효는 모두 양효이므로 음양의 변화를 꾀하기 어려우니 사김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는 양자리에 양효가 있으나 위가 없으니 해 되지 않은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구라 하였으니 초구자리에 양효가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니 허물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동인이 친함으로써 무리를 지으면 대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김이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초구효가 동하면 손아절개로 바뀌니 손깨는 음목으로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드는 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간증무구일이라 해서 어려울 간자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대유답게 살아가려면 어렵더라도 안으로 숨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만이 허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화천대육괴 초구효를 받으면 무슨 일이든지 깊이 고민하고 목표가 정해지면 어렵더라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낯가림이 심하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화천대육괴 구이효의 효사는 구이는 대거이제이니 유유왕하야 무구일이라. 구이는 큰 수레로서 시름이니 갈 바를 두어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이효는 중을 얻은 자리이며 유고 인군과 정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거이제에서 대거는
큰 수레라는 의미입니다. 학계의 건깨의 배학계인 곤깨가 만물을 싣고 있는 후덕 재물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마치 큰 수레에 만물을 싣고 있는 덕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께 구이효가 동하면 중화립계가 되는데, 이러한 궤상에서 유고인군과 구이효는 사심을 비운 두 마음이 수레의 커다란 바퀴가 되어서 힘차게 굴러가는 궤상이 나왔습니다. 온유한 유고인군이 혼자서 대유하기는 어렵고 인군과 정응을 하는 강건한 구이효가 신하의 충심으로서 인군의 명을 받아서 따르는 것입니다. 유유왕이라는 것은 갈바를 두었다는 뜻인데, 구이효는 양효의 성질로서 역동적이고 위로 오르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구이효는 중을 얻었으므로 구인군이 어떠한 중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수행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는 판단사가 붙은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화천대유께 구이효를 받으면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아 중책을 맡으니 승승장구합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으니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께 구삼효의 효사는, 구삼은 공용향후 천자이니 소위는 불국이니라. 구삼은 공이 천자에게 바침이니 소위는 능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구삼효는 학계의 맨 윗자리입니다. 자리, 위라는 것은 직위를 의미하는데 주역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학계의 초요자리는 백성을 의미하고 구이효는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선비를 의미합니다. 구삼효는 네개의 맨 위 상효로서 지방의 제후나 공에 속합니다. 외계인 구사효는 인군의 측근으로 볼 수 있으며 구오효는 인군의 자리입니다. 외계의 맨 꼭대기 상구효는 상왕의 자리로서 사회의 원로 자리이고 운둥군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각 효가 자리하고 있는 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공용향후 천자에서는 공이 천자에게 형통함을 쓰니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은 구삼 그 위치에서 나온 글씨입니다. 양자리에 양효가 있으니 천자를 기쁘게 할 현명한 제후입니다. 형통할 형자는 이 글귀에서는 제사 지낼 향자로 쓰이고도 있습니다. 구삼효가 동하면 태상절괴가 되는데 태위무라고 하였으니 신과 사람 간의 소통을 기쁘게 하는 의미로서 제사를 말하고도 있습니다. 대유께는 풍요로움을 함께하는 것이니 구삼효의 위치에서 대유를 하였다면 사회적인 기여를 하면서 공생하려는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군자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인성이 아름다우며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자가 직위를 얻으면 사사로움이 없는 공명정대한 처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는 사심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인 불국인이라 하였는데 소인은 대유할수록 이기적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뜻으로 불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역점으로 화천대유께 구삼효를 얻으면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리로서 관계를 만들어 돈독히 해야 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